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얀센과 화이자의 백신 1,6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2분기 얀센 600만 명, 3분기에 화이자 1,0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최종 계약을 마친 건데요. 실제 접종 시점을 두고 워낙 민감하다 보니 정부는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원래 계획보다 200만 명분 많은 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어제 체결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도 1,0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 명분까지 더하면 2,60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내년 1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 모더나, 국제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각각 1,000만 명분씩 들여오면 모두 4,600만 명분이 확보됩니다. 우리 국민의 88%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백신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백스 백신을, 2분기에 얀센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고 3분기로 예정된 화이자 백신은 더 빨리 들여올 수 있도록 별도 협상 중입니다. 노바백스와도 도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된 백신 물량을 한꺼번에 들여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독감이 유행하고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는 만큼 내년 11월 전까지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표대로라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과 관련해서 60, 70% 접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0, 70%의 국민들이 접종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빠른 시일 내에 집중해서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백신을 구매할 법적 권한은 질병관리청에 있지만 백신만큼은 개별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렇게 최종 계약이 끝난 세 가지 백신은 유통이나 접종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얀센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하로 유통해야 하는 건데요. 이 백신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할지 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코로나19의 RNA를 체내에 주입하는 핵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주입해 만든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관, 유통 방식도 다릅니다.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냉동 유통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 상태에서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접종 횟수와 간격도 제각각입니다. 맞는 횟수는 얀센만 한 번이고 다른 백신은 2번씩인데 접종 간격도 각각 다릅니다. 접종 방식은 모두 까다롭습니다. 백신 한 병에 화이자와 얀센은 5명분,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분이 들어있어 주사기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하 70도 이하로 유통되는 화이자 백신은 접종 전 녹이고 식염수를 넣는 등 정교한 과정이 필요해 인력을 팀으로 꾸려 미리 교육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적어도 한 팀이 4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접종하는 사람, 30분 정도 대기하고 지켜보는 사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백신이 들어오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각각의 백신이 접종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한테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하죠. 백신별 특성과 효과를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준비와 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같은 날 입소한 신병 중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을 다시 검사해 봤더니 9명이 음성이었습니다. 이것도 믿지 못해서 지금 3번째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군의 검사 방식에 행여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은 1,600명. 이 중 11명이 입소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11명 중 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이제 재검 결과 최종 확진이 안 될 사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현재는 보고받은 상황입니다.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11명은 세 번째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검사 결과에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오염이 된 건지 아니면 진단 키트가 잘못된 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군대를 보내놓고 이렇게 불안하니까.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 의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당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 1명이 확진돼 92명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훈련소 입소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검사가 필요하다 보니 일반 PCR 검사가 아닌 5명의 검체를 하나로 묶어서 검사하는 이른바 풀링검사 기법을 사용합니다. 집단 검체에서 양성이 나오면 해당 집단의 개개인을 다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집단 검사도 정확도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논산 훈련소의 경우 대규모로 채취된 검체가 뒤섞이면서 오염됐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훈련소 입소 전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병정 검사는 방역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전야, 내일부터 사흘 연휴에다 다음 주 신정 연휴까지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시끌벅적한 웃음이 넘쳐날 때입니다. 그런 시기인 만큼 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11일간의 멈춤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를 분석해보면 지난 13일 처음 1,000명을 넘어선 뒤 바로 다음 이틀은 세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1,000명대로 뛰었고 이후 이틀은 다시 1,000명 아래 그리고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확산세를 1,000명 수준에서 간신히 억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인데다 거리두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1단계였던 지난달 중순보다는 30% 넘게 줄었지만 직전 주말과 비교하면 0.2% 감소해 더 이상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환자 발생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금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한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11일간의 멈춤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선 오늘 밤과 내일 모든 성탄절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식사와 소모임은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확진자 동향을 며칠 더 지켜본 뒤 오는 일요일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